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내려오면서 손이 끊기지 않은 집안이 여러분들 집안이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 잘났든 못났든 여기 앉아있다. 이것만 21세기에 살아있다. 이 자체만 해도 그 집안은 엄청난 복을 진 집안들이야, 다. 맞아요. 저 고려시대 때 애를 못 낳아가지고 고려시대 때 끝난 사람 수두룩해. 맞아요. 조선시대 때 끝난 집안 수두룩해.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수억 년 동안 내려왔어. 그래, 지금까지 후손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치가 이거 대단해, 안 해? 대단해, 안 해요? 여러분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200세대 때 그것은 아들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 있을까? 없습니다. 1000년 전에 끝나버렸어. 신라시대 때 끝나버린 거야. 근데 그 신라시대 때 있던 양반이 지금까지 후손이 여기까지 와 있어.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와서 안 이어져 왔어요? 아니, 신라시대 끝나야 될 후손들이 지금 하늘 위에 와서 앉아있으니 그 사람 조상들이 얼마나 복을 지었을까? 맞아요. 동네 사람만 나타나면 서로 자기 집에 가서 잘해. 자기 집에 와서 밥 공짜 주고 사랑방에 잠 재워주고. 그래, 안 그래요? 왜 사랑방이 만들어졌을까? 가부들 때문에. 연애할 공간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남편들이 일찍이 전쟁터 가서 죽어. 그러니까 남편이 해줄 거는 사랑방을 만들어주는 거야. 사랑채를 다 만들어놔요. 그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누라를 위해서. 그러다가 전쟁터 가서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사랑채에 지나가는 남자들이 와서 잠을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가부가 밥을 갖다 줘. 그러다가 손잡고 또 아기를 낳고 사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그 어디 길거리 가서 남자 구하러 다니나? 아, 그래, 안 그래? 아, 나 보쌈 좀 해주시오 그러나? 그러면 그냥 평생 가부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채 때문에 다 남자를 만날 기회가 있는 거야.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사랑채를 지어줘, 마누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름이 사랑채야. 그 우리 조상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 나라가 있나? 내 외국집 가보면 사랑채 있는 집을 한 번은 못 봤어. 집 한 채 백악관 덜렁 지어놔요. 멋지게. 그 옆에 마구간도 없어요. 사랑채 없어요. 차고는 집 안에 들어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본체하고 떨어지게 사랑채를 딱 지어놔. 그래가 그곳은 길 옆으로 돼 있어. 또 드론 입구가. 아, 그래가지고 그 사랑채 손님들을 재워. 밥은 누가 갖다 줘? 여자가 갖다 줘. 이게 문제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전쟁터 가서 남자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려가 마누라가 청산가부 되는 걸 막아주는 거야. 그런데 그 전통은 또 수절가부를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채 온 사람하고 만나는 건 흠을 잡을 수가 없어.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 있죠? 그런 것도 그런 데서 나온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지혜로워, 안 지혜로워? 집에다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인 나라는 대한민국 조선밖에 없어. 맞죠? 그래서 그런 민족이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아주 사랑에는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야.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 이 관계라는 건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인들이 상대방 마누라 남편을 만나는 이게 첫 번째 인간관계야. 여러분 애들 키웠다. 그러면 그 이쁜 애가 이제 장가갈 때가 그 애가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맞아요. 부모가 있지만은 부모와의 관계는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지가 개척하는 단계는 첫 번째 관계가 마누라야. 첫 번째 관계가 남편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데 학교 다니면서 관계 맺는 거 그것도 뭐 하기 위해서 맺냐?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야. 맞아요. 처음에는 친구 관계가 만들어져. 그 친구 관계라는 관계를 지나면 이성 관계가 나타나는 거야. 맞겠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첫 번째 직계 가족이 나오죠?
그 아들과 엄마와 아빠. 이게 가족이야. 그 아버지 사주가 세멘트고 엄마 사주가 모래면 맨날 싸워. 맨날 집안에 먼지만 날려. 뭐가 되질 않잖아. 근데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요게 물이야. 사주가. 그러면 엄마, 아빠, 딸 때문에 이 딸이 궁합을 탁 맞춰줘 버려.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세멘트하고 모래가 굳으면서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그 딸이 시집갈 때까지 돈을 부지런히 벌어서 집안이 일어나. 그 딸이 시집가고 나면 기울어 버려.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이건 대단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밥을 굶지 말아야 되고 더 훌륭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밥을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러고 또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서 먹으려고 그래. 마구간에서 먹으려고 안 해, 밥을. 호텔에, 로비에, 큰 식당 이런 데서 또 먹어야 되고 또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무하고나 먹으려고 안 해. 좀 가치 있는 인간과 먹고 싶어해. 허경영과 먹고 싶어해. 인간은 이렇게 관계를 하되 밥을 하나 먹는 것도 관계로 계산해요. 어? 야, 누가 아무나 밥 먹자 그러면 안 가? 그래 안 그래? 아, 자기하고 헤어졌던 남자 밥 먹자 가나? 안 가는 거야. 뭔가 계산해봐서 밥 먹는 장소가 어디야? 그러면 아, 조선 호텔이야. 그러면 가볼 필요가 있지. 맞아. 근데 저 남대문 시장에 뭐 저 포장마차에서 만나지 안 가.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나는 자가 누구냐? 만나는 음식이 뭐냐? 장소가 어디냐? 그 나오는 자가 누구냐?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가치를 자꾸 올려서 생각하면서 인간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야. 알겠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야. 이래서 관계의 실패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아. 만남의 실패자. 이게 이번에만 실패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돌아간 사람은 다음 생에 가서 또 그 사람과 원수가 되니까. 이 우리가 살아온 지난 과거는 못 고치더라도 현생에서는 관계를 잘해야 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늘 위에 와서 허경영과 신인과 관계를 맺었다? 이거 대단한 거야 아니야? 대단한 신인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 좀 있다가. 그래 안 그래? 이거 밥 먹는 식사야 이게. 밥을 먹어도 신인하고 먹지. 너가 가짜 신랑하고 안 먹어. 진짜 신랑하고 먹으러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밥을 먹어도 하늘궁, 백궁의 지상에 있는 이 대리처 여기에서 밥을 먹지 시시하게 호텔에서 안 먹어. 맞아 안 맞아? 일주일에 한 끼만이라도 백궁에 올라가서 밥을 먹는 거와 똑같아. 맞아 맞아. 그것도 우주의 주인과 마주 앉아서 큰 본신랑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그런 거를 내가 이야기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망각을 하니까 본 신랑을 잊어버려 버릴까 봐. 내가 이야기 해주는 거야. 내 이야기는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본론으로 팍 들어가요. 알겠죠? 잘 들으면 정말 이해가 가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은 관계에 실패한 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백궁에 갈 사람들은 지난 업장이 다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니까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나 함부로 만났다간 인생 종치고 다음에 지옥으로 가고 동물로 태어나. 그렇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하고 밥을 먹어도 괜찮지만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은 밥 한 끼 먹는 것도 세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천사가 들어있어서 누구하고 밥을 먹어도 괜찮아. 알겠죠? 그런데 나와 일주일에 한 끼는 먹어야지. 그래서 아들이 장가를 가고 딸이 시집 가서 남녀 사이에 애가 하나 딱 태어나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리지널 관계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정자와 난자로 있을 때는 완전한 정자라고 그래, 반쪽 세포라고 그래. 완전한 세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는 정식을 못해. 둘이가 만나야 세포가 돼. 그래 반세포가 반쪽 세포를 탁 만나면 난소에서 난관에서 만나요. 그럼 난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탁 만나면 세포가 돼버려. 그때부터 성장해. 그러면 14일 이내에 자궁에 들어가 이동을 해가지고 안착을 해버려. 그럼 거기서부터 세포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되겠죠? 분열돼가지고 어린애로 태어나는 거야. 그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는 이게 인간이지 이게 사람이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사람 축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반쪽짜리 세포나 똑같아. 알겠죠? 근데 이 둘이, 그럼 나는 혼자니까 반쪽짜리 세포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신보가 너무 많아 탈이야. 반쪽짜리 세포 아니야. 그런데 나는 분신이 있어서 수천억 인간과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다는 개념이 있나 없나? 없어. 지금 다른 은하계 별에도 내가 가 있어. 알겠죠? 나는 분신이 몸을 수억 개, 수천억 개, 수십 조로 나눠서 다녀요. 그러니까 일을 상당히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은 남자, 여자가 반쪽 세포야. 딱 만나면은 이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네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뭐요? 신에 대한 믿음. 둘째, 부모에 대한 효. 셋째, 부인에 대한 사랑, 애. 넷째, 자식에 대한 교. 신효애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 네 가지가 있으면 사람이야. 그러면 자식 하나만 딱 나면 그게 맞아져. 왜? 부모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하늘에 믿음이, 허경영 믿음이 있고. 둘째, 부모가 있으니까 효가 있고. 셋째, 여자를 만났으니 부부간에 사랑이 있고. 넷째, 자식을 하나 낳았으니까 교가 있어 없어? 신료 애교를 보면은 네 가지를 갖췄다. 갖출 남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하면은 네 가지가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 대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장가 안 가면 묘를 써주면 안 된다 해서 묘를 못 쓰게 해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으면은 묘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유교는. 알겠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묘를 안 쓰고 돌멩이로 애장을 만들어버려. 동물들이 먹어버리게. 돌멩이를 얹어놔요. 그래버려. 그게 뭐예요? 묘를 쓰지 않아. 그러니까 장가 간 아들이 죽으면, 딸이 죽으면 묘를 못 써주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장가 간 사람은 반드시 묘를 써줘야 되고, 제사를 지내주는데, 장가 안 가서 죽은 사람 제사도 안 지내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 축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남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애만 하나 낳으면 요 네 개가 다 있죠? 애 하나 낳으면, 애 낳기 전에는 신효까지는 있어. 부인을 만나기 전에는. 그죠? 그럼 부인을 만났는데 애를 못 낳으면 신효 애까지가 있는 거예요. 교를 갖춰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했더라도 애가 없으면 사람은 아니야.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라고 불러주면 그건 이미 엄마가 된 거 아니야. 아빠가 됐잖아. 그럼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 총각은 사람에 들어가지 않아요. 전혀 총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그래. 인간. 알겠죠? 아니, 사람이에요? 총각이야? 뭐야? 인간이야? 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럼 이리 오세요. 이 사람 만나기가 앞으로 어려워져. 전부 독신이 많아가지고. 전부 인간 세상이야, 그냥. 인간들이 바글바글해. 옛날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예, 맞습니다. 갈수록 사람은 적어져요. 예. 독신들이 많아져. 자, 내가 왜 오라고 그러냐. 내가 금으로 만든 불상이 용광로에 가면 녹고, 나무로 만든 목불이 불에 타고, 진흙으로 만든 부처가 물에 녹아버린다. 그러는데 실제 이것은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는 거죠. 그죠? 이거는 형식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최고, 이거는 실제는 용에 불과한 거야. 알겠죠? 자, 이리 와요. 손에 힘을 줘. 자. 백궁. 백궁. 백궁.